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점점 더워지는 지구라고 하는 단원을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던 복사평형이라는 개념을 다뤄봤었을 텐데요. 자, 그 개념과 연계된 이어져 가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복사평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한 뒤에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평형이라는 게 무엇이었죠? 그죠?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우리는 복사평형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는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험을 했었죠. 그렇죠? 적외선 등을 통해서 알루미늄 컵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가운데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자, 높아지는 순간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 녀석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온도가 점점 높아질 때에는 에너지 흡수량이 많았던 거죠. 그죠? 계속 에너지는 방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물체 알루미늄 컵이 온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양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 등으로부터 흡수되는 양만큼의 에너지와 알루미늄 컵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같은 시점을 우리는 복사평형 단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복사평형이 다다르게 되면 특징이 뭐였죠? 그쵸? 더 이상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가 핵심 포인트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점 더워지는 지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생개념 영상부터 시청을 한 다음에 우리 교과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생태계가 변하는 등 지구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무엇일까요?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래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인간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기체의 양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대기 중에 증가한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은 복사에너지를 지표로 방출합니다. 그 결과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며 이를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지구온난화, 그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해요. 근데 이 지구온난화를 지구 복사평형의 관점에서 한번 더 들어가서 살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온실효과 배웠었죠. 자, 온실효과의 주범은 누구다? 그쵸, 이산화탄소인데 온실효과의 기여도, 그죠? 기여도가 가장 높은 녀석은 수증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수증기의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원래 있었던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그쵸, 우리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산업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 인간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부릅니다. 자, 우리 교과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서 복사평형은 그림 2-4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주로부터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 정도 들어온다고 봅시다. 자, 정확한 수치로는 얘기 안 하고 퍼센트로 지금 이제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100%만큼 들어오는데 바로 지표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과 맞닥뜨리게 돼요. 자, 근데 기권에서도 여러분들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했었죠. 얼마만큼? 20만큼 흡수를 해요. 그리고 지표로 흡수되는 건 50이에요. 그러면 30%는? 그렇죠, 반사해서 나가요. 자, 여러분들 사막이나 또는 북극과 남극 같은 경우에는 반사도가 굉장히 커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겨울에 스키장을 갔어요. 자, 근데 우리 고글을 써야 되죠. 그리고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바른단 말이야. 그 이유는? 맞아요, 햇빛이 강해서가 아니라 햇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 자체가 우리 눈을 눈부시게 하거나 우리 피부를 태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반사도가 높아요. 그리고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막을 보통은 못 가봤겠지만 우리 해수욕장에 가면은 이 모래 알갱이들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막도 여러분들 굉장히 눈부시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계를 내봤더니 약 30%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30%는 여러분 지표에서만 반사된 값이 아니에요. 대기 중에 있던 구름, 그죠? 구름도 여러분들 하얀색이잖아. 반사 되게 잘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기권에서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반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지표에서도 반사가 일어나고 기권에서도 반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값이 약 30% 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지구 안으로 들어온 양이, 그쵸, 70%야. 기권까지 포함하면. 그죠? 자, 근데 지표는 50% 흡수하고 기권은 20% 흡수한 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근데 지표에서 50%를 흡수한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 복사 평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흡수한 만큼 방출도 일어나야죠. 그죠? 그래서 지표에서 방출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기권에서 가로막혀요. 그래서 기권에서 한 번 더 재흡수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온실기체 때문에.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이런 녀석들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어디로 간다?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요. 자, 근데 대기에서 또 흡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죠? 자, 흡수하고 방출이 일어나요. 근데 방출을 살펴봤더니 그죠? 양 옆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화살표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 방출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모든 방향에서 빛이 방출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알루미늄 컵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알루미늄 컵에서 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 아닙니다. 전체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대기에서도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쪽으로 나가는 녀석도 있고 다시 지표로 들어오는 녀석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100만큼 들어오는데 30만큼은 반사돼서 나가고 대기에서 20만큼 흡수하고 지표에서 50만큼 흡수하고, 또 지표에서 흡수된 녀석들이 다시 대기나 우주로 또 방출이 일어나고, 또 대기에서 흡수된 녀석들이 우주로 또는 지표로 방출을 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바로바로 밖으로 방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에서 한번 멈췄다가, 그죠? 그러다가 또 최종적으로 우주로 방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달과 같은 대기가 없는 곳에선 여러분들 평년 기온이 굉장히 낮지만 우리 지구의 경우에는 그쵸, 둘러싸여 있는 기권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로바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는 온실 효과에 의해서 온도가 높은 것이고요. 또 온실 기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기에서 흡수하는 정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평년 기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주 밖으로 방출하는 게 약 70% 돼요. 자, 보세요. 반사 30% 됐으니까 지구로부터 들어오는 기권 포함해서 70%야. 근데 우주로 방출하는 것도 70%가 되어야지만 우리 지구의 기온이 더 높아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지구는 약 46억 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근데 지구로부터 들어오는 양이 70%고 우주로 방출하는 양이 70%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60%라고 보자. 그러면 계속 누적적으로 10%가 지구 안에 누적이 되잖아. 그죠? 기온이. 그렇게 되면 우리 지구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온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계속 뜨거워질 거야. 46억 년 동안 에너지가 계속 과잉된 상태로 유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복사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청 온도가 높아지진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온실 효과를 왜 얘기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온실 효과에 의해서 대기를 갖고 있지 않은 천체들에 비해선 온도가 높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 대기에서 한 번 더 흡수가 재차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좀 늦춰지면서 온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다고 선생님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실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밤이 그렇게 춥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면 에너지가 바로바로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커요. 왜? 온실 기체가 없어서 온실 효과를 못 받아서. 그렇지만 우리 지구의 경우에는 온실 효과를 받기 때문에 온도가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아요. 이건 다 온실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최근에는 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인간의 활동이 대기에 영향을 주면서 온실 기체 양을 증가시키고 있대요. 자,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지구 평년 기온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우리 그래프를 살펴보면서 알아봅시다. 자, 미국 해양 대기청에서 발표한 연도별 이산화탄소 농도와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발표한 연도별 지구 평년 기온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쵸?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평균 기온도 같이 함께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렇죠. 지구 평균 기온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해보기 활동의 지구 복사 평형을 설명해 보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설명할 수 있겠죠? 그 관계를. 그죠? 자, 지구 복사 평형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죠? 일단은 먼저 관계부터 좀 설명을 하면, 자, 이산화탄소와 지구 평균 기온은 비례관계에 있죠. 그리고 대기 중에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그렇죠,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또 태양 복사 에너지도 더 많이 흡수하겠죠. 그죠? 자, 근데 흡수만 많이 할까? 아니야. 또 더 많이 복사 에너지로 방출을 합니다. 근데 우주 쪽으로도 방출하지만 또다시 지표로도 방출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더 많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더 많이 방출을 하게 되니까 지표로도 오는 복사 에너지가 많을 거야. 그렇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에서도 여러분들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겠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죠? 우리 복사평형 단계에서는 우리 그림 2-4처럼 설명을 하면 돼요. 자, 대기 중에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들어오는 흡수량도 많아지고, 그죠? 얘도 많아지고. 또 다시 여러분들 여기서 대기에서 흡수된 양만큼 또 지표로 또 방출하는 에너지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기권도 온도가 높아질 거야. 그죠? 자, 그걸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잖아. 오케이,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ppm이란 단위를 써요. 이산화탄소나 뭐 오존 농도나 다 보통 대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주의보나 경보가 발생을 하면 농도가 ppm 단위로 많이들 쓰여요. ppm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에 우리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100만 분의 1을 나타내는 농도 단위래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를 우리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1ppm은. 그죠? 자, 아무튼 계속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지구는 대기 중에 증가한 온실기체의 영향으로 대기의 온실 효과가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대기 중에 증가한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이 지표로 방출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강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데 이를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도 우리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써져 있죠. 자,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육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기상이변이 발생하면서 생태계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금 기후협약이라든지 또 국가별, 개인별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고 우리 다음 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까지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자, 1번의 답을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간을 줄게요. 스스로 확인하기랑 스스로 정리하기 선생님이 약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5분 뒤에 선생님 풀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약속한 5분이 다 지났고요. 이제 답을 한번 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는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면 되니? 그렇죠. 복사 평형을 이룬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그렇죠. 지구 온난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와 같이 추운 지역에서는 항상 얼어있는 땅이 있대요. 근데 이 땅에는요, 여러분들 탄소가 많이 묻혀 있대요. 지구 온난화로 이 땅이 녹으면 땅속 탄소는 온실기체로 바뀌면서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된대요. 이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자,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가 높아짐으로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된다? 가속화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길어서 다 못 썼나? 자, 다시 한번 불러줄까요? 자, 다시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가 높아짐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는 그렇죠. 기온. 자, 우리 기권의 층상 구조 배웠죠. 그렇죠? 층상을 층으로 4개 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온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자, 그다음 2번에는 그렇죠. 열권. 3번은 정층권. 자, 그 다음에 복사 평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죠. 자, 4번. 그쵸. 복사 평형. 5번은요. 그쵸. 태양, 복사, 에너지. 자, 방출하는 뭐? 그쵸. 지구, 복사, 에너지. 자,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입니다. 이게 오늘 배운 거죠. 복사 평형 우리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이네. 자, 7번은 그쵸. 요거는 온실효과예요. 온실효과. 8번은 그쵸. 지구 온난화. 자, 그 다음에 9번은 없고요.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문제 마저 풀고 넘어갈게요. 자, OX 문제네요. 자, 가로 1번 공기는 대부분 열권에 없죠. 어디에 있죠? 대류권에 있죠. 자,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거의 없다. 맞는 설명. 자, 대류가 활발한 층은 대류권과 성층권이 아닌 중간권이죠. 중간권. 자, 그림에서 A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고 B는 대기와 지표에서 우주로 반사되는 양이래요. 그리고 복사 에너지래요. 그리고 C는 그쵸,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이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는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들어온 만큼 나가는 양이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B 플러스 C. 그래서 우리 A는 100이었고요. B는 30이었고 C는 70이었잖아. 그래서 A는 B 더하기 C였죠. 자, 그 다음에 온실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온실기체는 산소가 아닌 이산화탄소.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 대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한 후 지표를 다시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은 그렇지 높아지고요.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지구온난화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등교 주간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쭉쭉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격 등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